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남편과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 다 홍기가 꽉 찬 나이로 만나 시작한 연애였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연애한 기간에 비해 빨리 오가기 시작한 편이죠. 애초에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연애였다 보니 오히려 1년 연애한 게 엄청 오래도 연애를 했구나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연애하면서 틈틈이 서로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공유를 했어요. 결혼 준비 시작하면 전부 말하게 될 거, 시간 낭비라도 덜 하자는 취지로 미리미리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그랬던 거였죠. 그렇다 보니 알아야 할 것들은 충분히 다 알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모든 걸 완벽하게 알 방법이 없었네요. 결국엔 10월들을 몸소 겪어보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혼이라는 결정까지 내리게 되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의 집안 상황 같은 부분을 이야기했었어요. 당시 남편이 시부모님 두 분 사이가 썩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 또한 이미 들을 만큼 들어서 잘 알고 있던 부분이었죠. 저는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두 분이 정말 사이가 안 좋았다면 당연히 이혼을 먼저 했겠지 하고 받아들였거든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 친정부모님도 사실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세요. 친정아버지가 고지식한 면이 있는지라 친정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성격 차이도 심해서 틈만 나면 친정어머니가 같이 못 살겠다 한탄을 하세요. 하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이혼까지 할 만큼 사이가 안 좋으신 건 아니십니다.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시면 어머니 좋아하는 거라고 먹을 거 꼭 챙겨오시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밉다고 신세 한탄을 하다가도 이모라든지 외할머니라든지 그 누구라도 어머니 말에 동조해서 아버지에 대한 싫은 이야기라도 하시면 내 남편 흉보는 건 나 하나면 족하다고 절대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이따금씩 두 분이서 같이 집 청소라던가 무언가 힘을 합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서로 말 한마디 안 해도 손발이 척척 맞고 일도 금방 끝내는 거 보면 그래도 역시 부부는 부부인가 같이 살아온 세월의 힘이 이런 거구나 싶을 때가 있죠. 겉으로는 투닥거리고 사이가 나빠 보일지라도 역시 부부는 부부구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 친구들하고 나누다 보면 집 분위기가 우리 집이랑 똑같다며 공감을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막연하게 시댁도 분명 저희 집하고 비슷한 분위기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나 상견례 때 두 분 보면 두 분 사이가 나빠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아버님도 무뚝뚝하지만 어머님 드시는 거 챙겨주시고 어머님도 아버님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하시고, 그런데 남편이 말한 사이가 안 좋다는 그 말이 이 정도까지 안 좋다는 말인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어릴 때 친하게 지내던 고향 친구의 어머니 장례식에 다녀와야 했었던 날이 있어요. 시댁까지 거리가 꽤 되긴 했지만 당일치기로 충분히 다녀올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시댁에서 하루를 보내면 안 되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어릴 때 자기를 거의 어머니처럼 챙겨주신 분이시라고 발인식까지 꼭 같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고 해서요. 시댁에서 하루 머무는 건 불편했지만 외동이었던 남편하고 어릴 적에 형제처럼 엄청 친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친구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그런 추억이 있다고 하니 그걸 제가 단지 시댁에서 머무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간 남편이 엄청 서운해할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출발을 서둘러 했다 보니 장례식장에는 오후 2시쯤 돼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문 끝내고 나서 저만 먼저 따로 나와가지고 차 안에서 남편이 친구며 지인들하고 인사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거의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찾으니 남편이 난데없이 자기는 친구랑 같이 밤을 새주고 싶다며 저보고 먼저 혼자 시댁에 가 있으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둘이 같이 가 있는 것도 불편했는데 혼자 가라니 더더욱 거부감이 들었죠. 상주였던 남편 친구도 제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건지 요즘 장례식장에서 가족들도 밤 안 샌다고 그냥 집에 가고 내일 보는 걸로 하자고까지 해줬는데 남편이 아직 장례식장에 도착 안 한 친구들하고도 인사 나누고 싶고 그런다면서
이래저래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부탁하길래 그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오라 말하고 결국 저 혼자 시댁에 가 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시댁 분위기가 살얼음판이 따로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지나가면서 슬쩍 말해주기를 며칠 전에 두 분이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두 분이서 쭉 말 한마디 없이 지내던 상태였다시네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사소한 걸로 다투시고 그러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보니 별거 아니겠구나 생각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누구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두 분이서만 사는데 며칠 내내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있었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그렇게 다투시고 나면 한동안은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고 그러시긴 하는데 그거 고작 해봐야 몇 시간이면 끝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며칠째 저 상태라 하시니 괜히 남편만 두고 혼자 왔나 싶고 와도 하필 이런 안 좋은 타이밍에 왔나 싶었어요. 하지만 뭐 이미 시댁에 들어온 거 두 분 화해하면 들어오겠다고 하고 다시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금방 온다던 남편은 제가 시댁에 도착한 지 3시간이 넘은 시점에도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는 건지 일부러 피하는 건지 제가 암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말은 한마디도 안 나눈다시면서 그래도 저녁 때 되니까 어머님이 아버님 식사 준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바늘방석에서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것보다야 차라리 뭐라도 하고 시간이라도 빨리 지나갔으면 싶어서 시어머니가 식사 준비하는 걸 옆에서 도왔어요. 식사는 남편 오면 따로 먹겠다고 했더니 언제 올지도 모르는 놈 기다리다가 밥 굶지 말고 차려줄 때 먹으라 하시길래 결국 저도 같이 식사를 해야 했네요. 그냥 시부모님하고만 같이 식사해도 체하겠는데 말 한마디 오가지 않는 싸늘한 분위기 아래서 밥을 먹는 게 정말이지 불편하기 짝이 없었죠. 그런데 식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난데없이 아버님이 식탁이 부서져라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더니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대요. 제 앞이라 더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더니 똑같이 큰 소리를 내셨어요. 차려주는 대로 처먹지. 혼자서는 라면도 똑바로 못 끓여 먹는 인간이 뭐 이리 불평불만이 많냐며 한마디 하셨는데 아버님이 난데없이 시어머니한테 폭언을 쏟아내는 겁니다. 저놈의 머리카락을 싹 다 뽑아 놓아야지 안 되겠다면서 이게 몇 번째냐고 난리를 떠시는데 왜 저러나 했더니 시아버지 밥에 머리카락 길다란 게 하나 엉켜 있더라고요. 밥풀도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걸로 봐서 밥 물 올려 놓았을 때 들어갔구나 싶었어요. 두 분 이야기하는 걸 듣자 하니 지금 두 분이 저러시는 게 며칠 전에는 국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네요. 아버님이 비위 상한다고 조심 좀 해달라고 말을 했었나 본데 시어머니가 건져내고 먹으면 될 걸 호들갑을 떤다고 그렇게 되받아치셨다가 그게 싸움으로 번졌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일부러 이젠 국 말고 밥에다가 머리카락을 쳐넣은 거냐며 네 잘 때 머리카락 싹 다 밀어버리기 전에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무서운 눈으로 마치 한 대라도 때릴 기세로 시어머니를 노려보는데 그 눈빛이 제가 보기에도 진심같이 느껴졌어요. 어머님도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낀 건지 그 말은 되받아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참,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보기엔 사소한 문제인데 게다가 저까지 있는 자리에서 굳이 그런 폭언까지 쏟아낼 필요가 있는가 싶고 안 그래도 시댁에 도착해서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두 분 싸우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니 정말 순간순간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아버지는 그대로 식탁을 떠났고 저랑 어머님만 자리에 남아 식사를 마치게 되었어요. 밥 먹는 내내 시어머니는 분을 삭히는 건지 뭔지 그냥 고개만 숙인 채 묵묵하게 식사만 하고 계셨죠. 이윽고 시어머니랑 저도 식사를 끝내게 되었고 시어머니한테 뒷정리는 제가 할 테니 들어가 쉬시라고 한마디 먼저 건넸어요.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마음 좀 추스르고 계시라는 뜻으로 꺼낸 말이었는데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며느리가 돼서 시애미가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처앉아서 밥이 목구멍에 넘어갔냐고. 눈치가 그렇게 없냐? 순발력이 그렇게 없냐 하더니 그 머리카락이 네 거 같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좀 좋았겠냐고 따지는 거예요. 설마 아버님이 며느리한테 머리카락 가지고 저렇게 똑같이 폭언을 쏟아냈겠냐 하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 주인이 누구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냐마는 솔직히 식사 준비하는 거 제가 도와드리긴 했는데 제가 한 건 고장 냉장고에 있던 반찬 꺼내서 따로 덜어놓는 거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었거든요. 반찬 덜어놓고는 어머님이 국 끓는 거나 보고 있으라고 하셔서 가스불 앞에만 있었지. 밥도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지어져 있던 상태였고 주걱으로 밥을 뜬 것도 시어머니였어요. 그게 뭐 센스가 있는 행동이라면 행동이랄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기분밖에 들지 않았어요. 괜히 시어머니가 분이 안 풀리니까 저한테 화풀이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말고는 달리 드는 생각도 없었죠. 괜히 보이는 데 있으면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휘말려들지 않겠나 싶어 뒷정리 마치고 나서는 그냥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방에 틀어박혀서 가만히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새벽 1시가 돼서야 시댁에 들어왔어요. 뭐 잠깐만 있다가 온다더니 상주 노릇이라도 하고 온 거냐고 하는데 인간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신발 벗고 나서부터는 네 발로 방으로 기어 들어오는데 또 눈은 반쯤 풀려서 혀까지 꼬부라져가지고 있는 꼴을 보니 친구 어머니 장례식을 핑계로 간만에 고향 친구들하고 술 한 잔 먹으려고 하루 자고 가자고 했던 거구나 싶었죠. 그럴 거면 그냥 혼자 오던가 하지. 뭘 나까지 끌고 와서 이 꼴을 보게 만든 건지 그냥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했네요. 아무튼 남편한테 식사 중에 있던 일을 말해줬더니 남편이 아버지가 또 그러셨냐면서 원래 저런 분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참 심할 때는 아버님이 진짜로 어머님을 저 패고까지 하고 그랬대요. 평소라면 가려서 어떻게든 순화해서 했을 말인데 인간이 술을 얼마나 처먹은 건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술술 쏟아내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부모님 사이가 안 좋다고 하지 않았냐. 말만 저렇게 한 거면 별로 큰 사건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진짜 화가 났으면 거기서 숟가락만 내려놓는 게 아니고 밥상을 아예 뒤집어 버렸을 거라면서 낄낄대고 있는데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는 남편이 참 달리 보였고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발인식이 5시에 예정되어 있던 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시댁에서는 단 1분 1초도 더 있고 싶지가 않았기에 최대한 일찍 출발해서 빨리 집에 돌아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일찍 일어나야 한다며 곧바로 잠에 들었어요.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옷 갈아입기도 귀찮다며 정장이 구겨지던 말던 그냥 그대로 뻗어버렸죠. 시댁에 있는 게 워낙에 불편해서 그랬나 아니면 술만 마시면 방이 떠나가라 코를 골면서 자는 남편 때문에 그랬나 새벽 4시가 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밖이 조용한 게 시부모님도 두 분 다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괜히 나가서 부스럭대다가 싫은 소리라도 듣게 될까봐 남편 먼저 깨워서 씻고 준비시키고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 틈에 구겨질 대로 구겨진 정장도 좀 다려놓고 그럴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숙취 때문에 도저히 발인식에는 못 가겠다며 그냥 잘 테니 자기를 좀 내버려두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새벽 1시까지 자리를 지켰으니 자기는 할 만큼 한 거라고 발인식 정도는 안 가도 친구가 실망하지 않을 거라며 그냥 잘 만큼 자다가 일어나는 대로 집에 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혀가 아직도 꼬부라져 있는 꼴을 보니 전날에 마신 술이 아직도 깨지 않아 저러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런 한심한 면이 있다는 걸 왜 결혼 전에는 몰랐을까 싶고 솔직한 말로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암만 들어 깨워도 남편이 일어날 생각이 없는데 무슨 수가 있었겠나요? 결국 일찍 시댁을 나가겠다는 계획은 접어버리고 남편이 일어나는 대로 그럼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렇게 다시 자려고 누운 지 1시간쯤 지났나. 방문 밖으로 인기척이 들리는 걸로 봐서 시부모님도 두 분 다 일어나셨구나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뭐라도 생각난 것처럼 헐레벌떡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다급한 목소리로 발인하러 간다더니 이 시간이 되도록 아직도 자고 있는 거냐고 하면서 사람이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게을러서 쓰냐며 벼랑간 저한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가 제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온 것도 아니고 남편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온 거잖아요. 심지어
남편 친구라고 해봐야 고향 친구고 결혼식 때라도 얼굴을 봤는지 안 봤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만큼 저하고는 그 어떤 교류도 없던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뭐 알람시계도 아니고 일어나도 남편이 알아서 일어났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잔소리를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한테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어머님 아들 내버려두고 나한테 그러시냐 따져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보니 그냥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어요. 이 사람이 전날에 술을 얼마나 퍼먹고 온 건지 숙취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겠다고 그냥 발이는 안 가기로 했다고요. 제가 4시부터 일어나서 깨웠는데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안 간다고 못 가겠다고 찡찡거려서 그냥 내버려뒀다고 그렇게 말했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으니 저는 제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고 남편을 깨우려고 노력도 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게 되셨을 텐데, 그럼 그 상황에서 저한테 실수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거나 적어도 자고 있는 남편한테 이런 한심한 자식 한마디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초지종을 들으니 그랬냐 한마디 하시곤 피곤하면 자게 내둬야지 하면서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시대요. 오히려 저한테 다시 한다는 소리가 그럼 너는 일찍 일어났으면 나와서 이 시어머니를 도울 생각을 해야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자는 척 꽤나 부리고 있었던 거냐면서 되려 저한테 또 잔소리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같은 여자다 보니 남 눈치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대놓고 폭언을 쏟아내는 아버님을 보고 시어머니가 안쓰러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솔직히 이번에도 또 나한테 괜히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가만히 있다가 뺨 맞은 기분이라 어이가 없었네요. 그래도 어쩌겠나요. 발인식에 안 갈 거면 나와서 당신 하는 일이나 도우라고 콕 집어서 말했는데 내가 왜 어머님을 도와야 하냐고 따져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어머님 따라 주방에 오니 미역을 불려놓고 있던 걸로 보아 어머님이 아침 식사 준비하다 말고 저희를 깨우려고 방에 들어오셨구나 싶었어요. 어머님은 이렇게 된 거 그럼 아들 해장이나 시켜줘야겠다시며 꺼내놓은 소고기는 다시 집어넣고 대신 어디서 북어를 꺼내오셨죠. 암만 한심한 아들이라도 해장은 시켜서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가 보구나 싶었고 딱히 별 생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옆에서 일을 도우며 중간중간 혹시나 국에 머리카락이 빠져있지는 않을지 쌀 불려놓은 거에 또 머리카락은 들어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 확인하면서 일손을 도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날 저녁에 있었던 것처럼 최소 밥상머리에서 더러운 꼴은 또 보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었고 그냥 아침 먹으면 먹는 대로 이 가시방석과도 같은 시댁에서 한시라도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아버님한테 탈탈 털리는 꼴을 보게 될 줄은 정말 식사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식사 준비가 다 끝나갈 때쯤 남편을 깨웠어요. 시어머니는 애가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냐고 더 자게 냅두고 밥 먹기 직전에 깨우라고 하셨는데 그냥 그 말은 무시하고 눈곱이라도 뗄 시간은 줘야지 않겠냐 한마디 하고 그 길로 방으로 들어와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은 뭔 아침이냐고 자기가 언제부터 아침을 먹었다고 자는 사람을 깨우냐 짜증을 내더라고요.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제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서 남편한테 집에 가서 한바탕 하기 싫으면 잔말 말고 일어나라고 강하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전날 먹었던 술이 확 깨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구겨질 대로 구겨진 정장을 입은 채로 방에서 기어나오더군요. 한 소리가 아니라 두 소리를 들어도 모자랄 만큼 한심한 몰골이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한없이 소중한 아들로밖에 보이지 않는지 우리 아들 이제 일어났냐며 엄마가 속 풀리라고 시원하게 북어넣고 미역국 끓여놨다. 세상 다정한 말투로 말을 걸어주시대요. 아들도 있는데 굳이 방에 계신 시아버지한테 식사하시라고 모셔오는 걸 저한테 시키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길어야 1시간이다. 1시간이면 이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탈출한다. 속으로 참을인자를 새겨가며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만 조심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밥상머리에 앉자마자 벼랑간 또 짜증을 내기 시작한 거죠.
미역국에 왜 소고기를 안 넣고 북어를 넣었냐고, 당신이 어제 직접 소고기까지 사왔지 않냐며 일부러 열받으라고 그런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또 툴툴거리면서 아들 해장시켜주려고 북어로 바꾼 거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시는데, 시아버지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신 것만 따로 끓이던가 아들 해장할 건 따로 준비했으면 되었던 거 아니냐면서요. 이번엔 시어머니도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강하게 나오셨어요. 남편이야 그렇다 쳐도 며느리 앞에 서면 더더욱 그런 모습 안 보이게 암만 화가 난다고 해도 눌러 참는 게 맞는 거라 생각했는데, 시아버지는 지금 며느리 보는 앞에서 사람 개쪽을 주는 거냐면서 오히려 더더욱 열을 내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 머리끄댕이를 낚아채더니 의자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바닥으로 고꾸라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저는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심장이 철렁 주저앉았는데,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은 그 와중에 두 분이 뭘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미역국을 훅훅 불면서 밥 먹는데 여념이 없더라고요. 어머님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아버님은 씩씩거리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님도 아버님이 들어가시고 나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의자에 앉으셨어요.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나요. 오히려 괜히 말 꺼냈다가 어머님 자존심에라도 상처나 입을까 좌불안석 분위기만 살피며 조심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난데없이 또 저한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역국이 뜨겁다고 훅훅 불어다가 처먹고 있는 아들은 뒤로 하고, 놀라가지고 밥도 한술 못 두고 분위기 살피는 저한테 너는 그 와중에 밥이 넘어가냐면서 짜증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또 전날 했던 말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으면 눈치껏 제가 나서서 아버님 국은 따로 끓여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아버지도 거기서 당신한테 그렇게 화를 냈겠냐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걸 오히려 제가 이를 키웠다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동구박 허수아비를 데려다 놓고 며느리라고 하지, 아주 세상 쓸모가 없는 걸 며느리라고 받았다고 저한테 화를 푸는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별 대수롭지도 않게 밥을 처먹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네요. 시어머니도 기분이 나빠진 건지 저한테 다다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잔뜩 쏟아내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억울해서라도 눈물이 나올 법도 했는데 그쯤 되니까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거지만 열이 확 오르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밥 처먹는데 여념이 없던 남편한테 한마디 했죠. 분위기가 이러면 당신이 나서서 말릴 생각을 해야 했던 거 아니냐고, 불똥이 나한테 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밥이 목구멍으로 쳐 넘어가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를 하대요. 두 분 저러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인 줄 아느냐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며, 자기가 나서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자기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익숙해서 이젠 말릴 생각도 안 든다는 겁니다. 저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하시고 사이좋게 지내신다고, 저럴 땐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상책이라고 한마디를 하더니, 오히려 엄마 말 맞다나 그 상황에 제가 센스 있게 행동했었으면 아버지도 화가 저만큼까지 나지는 않으셨을 거다 하면서 이렇게 된 게 저한테도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을 참지 못해 남편한테 그게 뭔 미친 소리냐고 따져 물으려다가 괜히 또 저랑 남편 싸웠다가 시부모님이 나와서 무슨 꼴을 보여줄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아내고 남편한테 이 이야기는 집에 가서 다시 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꼴 저 꼴 더는 못 보겠으니 그냥 빨리 밥이나 처먹으라고,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자고 말했죠.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또 한마디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발인식 못 간 게 미안해서라도 그냥 갈 수가 없다고, 가기 전에 친구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가야겠으니 점심때까지는 여기 있을 생각을 하라면서요. 장례식이 다 끝나면 2시쯤 될 테니 시댁에 있다가 천천히 출발하자는 소리를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남편 맞박을 한 대 내리쳤어요.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고 짜증을 내길래 친구를 보고 오든 여기 남아서 친구랑 3년상을 치르고 오든 맘대로 하라고. 나는 여기에 한시라도 더 있을 생각 없으니 집에는 알아서 오라고 말하고, 저는 그 길로 차키 챙겨서 저 혼자 차 끌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도무지 분이 안 풀려서 핸들 붙잡고 소리를 몇 번이고 질렀네요.
그래도 목 놓아 소리를 지르니 그나마 차오르던 화가 조금이나마 가라앉은 건지 집에 도착해서는 조금씩 화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집 정리하면서 제 나름대로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한참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 이게 시부모님 두 분 문제지. 따지고 보면 우리까지 싸울 일은 아니지 않냐고. 우리 둘이서 열을 올리고 있어봐야 해결되는 것도 없지 않냐. 그렇게 최대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댁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어디냐 싶었어요. 멀리 사는 만큼 명절 같은 때 아니고서야 시부모님하고 거의 마주칠 일도 없을 텐데 매일같이 저렇게 싸우시는 것도 아니고 남편 말 맞다나 두 분이 평소에는 사이가 좋다고 하지 않았냐. 최대한 시부모님하고 마주치는 일을 피하고 그러면 되겠다. 나름대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날 저녁이 돼서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네요. 점심 먹고 얼굴만 비추고 온다더니 거기서 또 친구들하고 의기투합해서 술이나 한 잔 더 먹고 오려고 늦는 거구나 싶었죠. 그리고 남편은 제 예상보다 오히려 이른 시간인 저녁 11시쯤 돼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먹고 그러면 시댁까지 거리 생각해서 새벽 3, 4시는 돼야 집에 오겠구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술도 한 방울 안 마시고 말똥말똥한 상태였어요. 그럼 기분 나쁠 것도 없지 않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문제는 남편이 혼자 집에 들어온 게 아니고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왔다는 게 문제였어요. 난데없이 남편 뒤를 따라서 들어오는 시어머니를 보고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파악도 안 되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남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시어머니는 왜 따라오신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따라오신 게 아니고 자기가 모셔온 거라고 자신있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저 혼자 먼저 출발하고 진짜 말했던 대로 점심때 돼서 친구한테 한 번 더 다녀오긴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랬대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자기도 나름 잘한다고 잘한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면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뭐 하나 해드린 게 없는 것 같다고 그랬다나요. 남편은 그 친구가 해병대도 나왔고 그동안 남자다운 모습만 보여줬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대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펑펑 눈물을 쏟고 있는 걸 보니까 아침에 밥 먹다 말고 저한테 한마디 들은 것도 생각이 나고 괜히 그때부터 엄마가 신경 쓰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만나고 바로 집으로 올라오려다가 시댁에 들렀답니다. 아버님은 그 와중에 시어머니 꼴 보기 싫다고 집을 나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 시어머니가 거실 한 구석에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계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작아 보였던 적이 또 없었다더라고요. 그 모습에 안쓰러워진 남편이 어머님한테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사시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너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겠냐며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네요. 남편 어릴 때는 어머님 혼자 힘으로 남편을 키울 능력이 안 되다 보니 그냥 아버님이 저러는 대로 당하고만 살으셨다고요. 남편 다 커서 대학 가고 군대 가 있을 동안은 인생의 가장 중요할 때인데 괜히 이혼했다가 신경 쓰이는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으셨대요. 그렇게 직장 생기고 독립해서 자리 잡고 나니 그때는 또 저 인간 당신이라도 데리고 살아줘야지. 괜히 이혼했다가 밥도 어디서 못 얻어먹고 멀쩡히 잘 지내는 자식한테 손이라도 벌리게 될까봐 그랬다가 마누라랑 사이나 빠지고 이혼까지 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또 참고 있는 거라나요. 당신 아니면 누가 저 인간을 데리고 살겠냐고. 다 자식 위해서 그런 거라고 대답을 하셨다는데 그 말을 하면서 또 슬퍼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도무지 신경이 쓰여서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여지껏 어머님을 달래드리고만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집으로 모셔왔다는 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하대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없어져 봐야 그제서야 소중한 걸 깨닫지 않겠냐고. 한동안 어머니는 우리 집에 계실 거니까 그렇게 알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이야기만 들으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친정어머니 이야기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긴 했지만 그 이야기가 그날 아침만 해도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두들겨 맞건 말건 신경 하나 안 쓰고 밥만 처먹고 있던 인간 입에서 나오는 소리니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세상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을 하려드는 게 그저 가짜늘 따름이었죠. 행여나 어머님이 들으실까 최대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상황이야 알겠다만 왜 그걸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정한 거냐고 물었죠. 굳이 어머님하고 아버님을 떼어놓는 게 방법이라 생각했으면 우리 집 말고 시댁하고 가까운 곳 어디라도 알아보려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당당한 말투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랑 한참 이야기 나누다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있어서 기분이 평소보다 덜 상했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아버님한테 당하고 나서 당신도 화풀이 할 곳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맘 놓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아무도 없는 곳보다야 우리 집에 계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그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럼 나보고 욕바지 하라고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온 거냐 따졌더니 뭘 똑같은 말을 그렇게 나쁘게 해석을 하냐면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 거 알지 않느냐며 막상 자기가 한 말에 해명은 못하고 제가 이해해주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냥 모셔왔어도 싫다고 했을 건데 그런 이유라면 더더욱 나는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할 수 없다고. 오늘은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 모셔다 드리는 건 물 건너간 것 같고 내일 퇴근하고 와서 집에 모셔다 드리던지 하자고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남편은 그런 게 어디 있냐며 서울 구경도 시켜드릴 겸 한 달 정도 계시다 가라고 하자고 어깃장을 부리고만 있었죠. 서로 모시겠다 안 된다 주거니 받거니 하던 중 대화가 길어지니 시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 궁금했던 건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남편하고 제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나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냥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하자고. 내일은 월요일인데 니들도 출근해야지 않겠냐 한마디 하시고는 당신은 바닥에서 자도 상관없으니 바닥에 깔 거하고 덮을 거 하나만 달라시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과 대화는 잠시 중단하고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쓰겠다고 비워놓고 서재로 쓰고 있던 방에 시어머니 자리를 만들어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벼랑간 저한테 몇 시에 깨우면 되겠느냐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침에 알아서 일찍 일어나고 늦잠 자는 건 어머님 아들이니 남편한테나 물어보시라.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침 준비하려면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지 않겠냐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좋게 대답했죠. 일단 저희들이 따로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것도 아니니 아침 식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내일 퇴근해서 집에 모셔다 드릴 테니 그냥 오늘은 푹 주무시라고 그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말에 난데없이 혼자 열이 받아서는 저한테 성질을 내더군요. 아들이 그러길 네 음식 솜씨가 아주 형편없어서 같이 못 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김에 저한테 살림하는 법 좀 제대로 가르쳐주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몸소 올라왔으면 가르쳐주는 거 배우고 계실 만큼 계시다 가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내일 당장 집에 보낸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우리 아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 눈에 선이 보인다면서요. 시어머니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 방으로 따라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남편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내가 여기 와 있어서 얘 살림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보다 네 아버지 먼저 모셔와서 네가 마누라를 두들겨 패서라도 찍소리도 못하게 휘어잡고 사는 법부터 배우는 게 급선무겠다고 말이에요. 애초에 며칠 계시다 가라고 할 생각도 없었지만 저런 말까지 듣고 누가 시어머니한테 계실 만큼 계시다 가란 말을 하겠나요. 결국 저도 이틀간 쌓인 울분을 참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죠. 남편한테 평생 한번 해본 적 없는 효자 노릇을 하루아침에 하려니 어렵지 않냐고 그 와중에 효도라고 생각해낸 게 시어머니 집에 모시고 와 마누라 욕바지 시키고 살림하는 거 배우게 시켜서 입에 맞는 엄마 집밥 처먹으면서 고향에 계신 시어머니가 아들 밥 걱정 덜하게 시켜주는 거였냐고.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으면 앞으로 네가 직접 배워서 해먹고 이참에 어머니 모시면서 진짜 효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스스로 좀 깨우쳐보라 말해주고는 그 길로 차 끌고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원래 그 길로 친정에 가버릴까 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그렇게 했다간 제가 도망쳐 나온 기분밖에 안 들 것 같고 괜히 진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회사에 내일 하루 쉬어야겠다고 이메일 하나 보내놓고 바로 차를 돌렸죠. 그리고 2시간을 내달려서
주무시고 계신 시아버지 모시고 나와 어머님이 지금 우리 집에 계신다고 모셔오라고 해서 온 거라고 대충 설명드리고 저희 집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다시 도착한 게 6시였어요. 아버님을 그렇게 집에 모시니 남편 피해 아들 집으로 도망쳐 왔는데 아들 집에서 남편을 마주할지는 상상도 못했는지 아침 준비하던 시어머니가 그대로 얼어붙어서는 꼼짝도 못하시대요. 아버님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니 그냥 어리둥절해 하고만 있었고요. 시어머니한테 제가 말했죠. 아버님 모셔와야겠다고 어머님이 먼저 말하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모셔왔으니 아들한테 왜 마누라 두들겨 패는 법을 가르쳐줘야겠다고 한지 설명해 드리시라 말하고 저는 그 길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생각도 못하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자는 남편 뺨 한 대 때려서 깨워가지고 니 이제 효자 노릇이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버님까지 직접 모시고 왔으니 두 분이 혹시 또 싸우시거든. 어머님 보고 며느리한테 화풀라고 할 게 아니라 두 분이 싸우기 전에 분위기 전환을 하는 법을 터득하던가 싸움이 나면 못 싸우게 뜯어말리는 법을 터득하던가 그건 살면서 배우라고 한마디 해줬죠. 그게 효도고 자식 노릇이라는 한마디 충고와 함께요. 일부러 밖에 시부모님도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한마디 했는데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된 건지 어안이 벙벙해 있는 시부모님을 뒤로 한 채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시간을 보니 회사에 나가도 충분히 나가겠다 싶은 시간이었지만 어차피 안 간다고 이메일도 보내놓았겠다. 그 길로 바로 변호사부터 알아보고 저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참 변호사님 조언을 듣고 나왔는데 전화기를 보니 남편한테 전화가 몇 통 와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당신들 싸우는 것 때문에 아들내외가 이혼할 줄 몰랐다며 앞으로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낼 테니 니들도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 말하고 두 분이서 사이좋게 집에 내려가셨대요. 자기도 평생 뜯어말리지 못한 시부모님 사이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꿔놨냐며 저보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대요. 상황이 해결되었으니 이제 그만 집에 돌아오라고 고맙다고 하는데 남편한테 고맙긴 뭐가 고맙냐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라고 했죠. 딱 봐도 당신들 때문에 이혼당한 아들 책임져 주기는 싫으니 두 분이 내빼신 거 아니냐고. 난 이번 일로 당신이며 시부모님의 바닥을 경험했고 그걸 알고도 이 결혼 생활은 이어갈 생각 없으니 이혼하자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아들하고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시어머니한테도 한마디 해줬죠. 지금이야 아들 이혼당해서 인생 꼬일까봐 걱정이 되시겠지만 길게 보면 이 선택이 어머님한테도 좋은 선택일 거라고요. 이렇게 제가 집에 다시 돌아간들 아드님은 평생 저한테 휘어잡혀 살게 될 테고 어머님 그 꼴을 보고는 못 견디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아무 말 없으시대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이 살아온 것처럼 남편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이혼하는 편이 저나 남편 앞길에도 도움이 될 거라 말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이혼 숙려 기간 중입니다. 남편은 아직도 이혼하고 싶지가 않은 건지 얼마 전에는 친정집까지 찾아와 저며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싹싹 빌었어요. 그 와중에 또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너 때문에 아들 자식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또 손찌검을 하셨다 하는데 그 일로 결국 시어머니도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는가 봐요. 이제 시부모님 문제로 골머리 썩을 일은 없지 않겠냐며 지금이라도 이혼 신고한 거 철회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묻대요. 그 결정이 시어머니한테는 좋은 결정인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게 제 결정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남편한테 다시 한번 말해줬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걸 보고 이혼하는 게 아니라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하고 당신의 밑바닥까지 다 봤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로 한 거니까 무슨 수를 써도 제 생각이 바뀔 일은 없을 테니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그렇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무 말도 더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몇 주만 더 지나면 완전히 이혼도 끝나버리네요. 나이 찼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결혼을 한 게 아닌가 하는 후회도 듭니다. 비싼 값을 치른 만큼 좋은 교훈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좋을 일만 생각하고 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